오는 13일에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이 중국이 보낸 정찰 풍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무려 17개의 정찰 풍선이 대만 상공으로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압박이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대만 상공에 있던 정찰 풍선, 그리고 대만 총통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일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오는 풍선의 수가 새해 접어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 국방부는 중국 본토에서 17개의 풍선이 날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드론과 풍선을 대만으로 보내는 것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서 대만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중국판 인지전쟁의 일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대만 해협에 중국 본토와 대만섬을 구분하는 중앙선을 긋고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인민해방군은 거의 매일 전투기를 보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보낸 풍선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가지고 아예 대만섬 상공위까지 날아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보낸 풍선이 눈에 띈 것은 지난 12월 7일부터입니다. 중국은 단지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도 확인된 바 같이 이 대만에서는 이를 정찰용 풍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서 공산당이 회색지대 공격과 침입의 수단으로 드론과 공중 풍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작업은 선거를 앞둔 대만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중국의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무언의 압박용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무력 충돌이 아닌 정보나 경제력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적국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풍선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스는 5일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 당국이 기상용 풍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토 위험론을 과장하기 위해서 풍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항공 전문가는 글로벌 타임스에 대만에서 관측된 본토 풍선은 기상용으로 바람 때문에 날아간 것이라 그러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중국 풍선이 특정 지역을 분쟁 지도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면서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 유권자들에게 대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보연구원의 커융선 연구원은 풍선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관측된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풍선이 더 위협적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은 군용기나 군함으로 대만을 괴롭혔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낮은 강도의 협박과 괴롭힘을 위해서 풍선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또 풍선 외에도 전투기 및 군함까지 동원해 가지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자유신보는 5일 커융선 연구원이 전날 공개한 실시간 평가 분석을 통해서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군이 전투기, 군함 및 정찰 풍선 등 3박자를 갖춘 복합적 압박에 나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커 연구원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회색지대 전술을 이용한 충돌과 복합적 방식을 통한 무력 시위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 같은 행동은 속내가 보인다 그러면서 음흉한 야심이 뻔히 보인다는 의미를 담은 사마소지심, 이 성어를 썼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13일 열리는 총통 및 의회 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겠죠. 중국은 최근 들어서 노골적으로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의 수장인 숭타오 공산당 중앙 대만 공작 판공실 및 국무원 대만 사무 판공실 주임은 대만인들을 향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숭주임은 2일 잡지 양안관계 2024년 신년호에 실은 방향을 확고히 하고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양안 일가친, 그러니까 양안은 한 가족 이 이념을 고수하고 동포들이 목소리에 부응해 교류를 재개 확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한국과 두 체제 방침을 견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자 현재 양안 관계 발전의 대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양안 동포들의 공통 염원이자 공동 사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2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자담회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대세이고 대의에 부합하며 인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조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새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계획, 하나의 중국 원칙과 또 구이공식, 구이공식은 본토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하는 건데요. 이 구이공식을 견지해서 양안관계,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대만의 각 분야의 융합과 발전을 심화하고 양안관계의 평화 발전을 촉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든지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시진핑의 이날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과 수사를 반복한 것이지만 대만 총통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대만 선거판에서 반중 독립 성향의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간발의 차로 친중 성향 제1야당인 국민당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시진핑의 발언 이후에 대만 내부에서도 여당인 독립성향의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에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식의 전쟁 불가피론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만인들의 불안감 극대화로 친중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앞장서서 부추기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왕짜이시 전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부주임이 한 포럼에서 차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8년간 대만 독립을 추진해 양안 관계의 기반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 후보는 급진적인 대만 독립 분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라이칭더가 집권하면 양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면 조만간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해서 친중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이 회색지대 전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집권 민진당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대만 유권자를 협박해서 친중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선거 개입이 유권자의 반감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만의 전반적인 여론도 이 중국의 대만을 향한 압박 전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강경한 행보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현지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판스페인 대만 사범대 정치학 연구소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화 독재, 전쟁과 평화의 대결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친중 정당인 국민당은 유권자가 구이공식을 지지하는 국민당을 선택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진당은 유권자가 구이공식을 지지하는 국민당을 선택하면 민주를 잃게 되지만 구이공식을 지지하지 않는 민진당을 선택하면 민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 친미 성향 집권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면 중화민국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상황으로 봤을 때 총통 후보들 간에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대만의 유권자들 향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친중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날 것처럼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친중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천센 대만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996년 실시된 대만의 첫 총통 직접 선거 당시에 사실상 민진당 지지 행보를 한 리덩후이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3차 대만 해협 위기를 일으켰지만 오히려 결과는 리덩후이의 초대 민선 총통 당선이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2016년 대만 대선 당시에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이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대만 독립분자라는 공격을 받은 사건도 거론하면서 쯔이가 이 총통 선거 전날 밤 사과 등 영상을 올린 것이 대만 젊은이들 하여금 민진당 차잉원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판스핀 교수도 중국 당국이 경고 수위를 높이고 경제 제재 등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해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만인의 반감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론 흐름은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